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28일 유튜브 추미애 TV를 통해 방송된 추미애 후보 작년 12월 윤석열 징계 무력화는 어떻게 가능했나 편이 또 한 번의 충격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추미애 전 장관이 얼마나 외롭게 홀로 검찰 적폐와 맞서 싸웠는지 그 과정이 모두 공개됐는데요. 이래서 검찰 개혁이 늦어졌고 이래서 미완의 결과로 지지부진하게 끌려왔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했습니다. 누가 봐도 정치 중립 위반과 직권 남용으로 사건에 개입한 정황이 분명함에도 윤석열 징계를 무력화하는 세력에 의해 징계는 무산되고 말았는데요. 검찰과 언론의 합작으로 징계위를 흔들고 징계위원들의 잦은 사퇴를 압박하고 검찰개혁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했어야 할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추 전 장관의 사퇴를 종용하며 윤석열 징계 무력화를 도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들으니까 그 같은 9일날 당 관계자는 저에게 와서 장관님 우리가 입법으로 수사 기소 분리 해결할 테니까 쉬시죠 했던 그 순간에 이 그저께 나왔던 김종민 의원 있잖아요. 그분은 저하고 아주 친한 다른 의원한테 추 장관을 좀 말려달라라고 했다는 거예요. 징계 청구한 장관을 말려달라. 그거는 징계는 이미 해버렸으니 징계 청구를 이미 했으니까 그 뒷수습은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 좀 이제 여기서 이제 멈춰라. 그렇습니다. 말려달라 하는 것은 아마도 그 징계위 지금 그 상황은 자 차관을 흔들어서 징계위원장을 뽑아냈잖아요. 네. 또 징계위원들을 막 흔들었잖아요. 이성윤 지검장도 발목 잡기도 발목 잡았고 그러면 장관의 손발을 다 뺐으니까 뭐 이게 하는 수 없이 못하면 못하는 것이고 또 이게 막 기피 신청까지도 할 태세였잖아요. 네. 징계 혐의자 입장에서 그죠? 변호사 돼가지고 뭐 이 기피 신청하겠다 이렇게 또 언론 플레이하고 하니까 어차피 그 징계는 안 될 테니까 장관이 후속 절차를 그냥 백기투항하고 밟지 마라 그 얘기 아니었나 싶어요. 지금 굉장히 충격적이네요. 저는 아까 말려달라는 그 말의 의미를 이제 뭐 더 약간 추상적이었는데 그게 지금 보니까 징계위원회가 12월 10일 날 첫 회의 그것도 이제 연기돼가지고 그 와중에 이제 징계위원회 흔들기 막 작업들이 이루어졌으니까 사실상 징계위원회가 무산되기를 바랬던 차원에서 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징계위원회 열지 마라. 뭐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자동으로 무산되거나 자동으로 그러면 그냥 장관 관둬라 그 얘기죠. 거기까지요. 그때 무렵에 사실은 저에게 말려달라 김종민 의원이 이제 그 누군가 저와 가까운 그 누군가를 만나가지고 그 심각한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분도 그게 너무 어이가 없으니까 저한테 전달을 못한 거예요. 그때는. 그때 전달했으면 내가 너무나 상처가 됐을 것인데 이제 이게 다 상황이 끝난 뒤에 한참 뒤에 알았어. 나중에 전달받았군요. 그분이 되게 현명하게 잘 처신하셨네요. 그때 이야기 안 하시는. 그때 얘기했으면 내가 멘붕 왔을 거예요. 그렇죠. 추 전 장관은 28일 윤석열 전 검찰청장의 징계위원회가 열릴 무렵 김종민 민주당 의원이 저와 가까운 누군가를 만나서 저를 말려달라고 얘기했다고 폭로했습니다. 추 전 장관은 이날 오후 자신의 유튜브 방송인 추미애 TV 윤석열 전 검찰청장 징계위 막전막후편에 출연해 제가 장관 시절이던 지난해 말 윤 전 청장 징계위를 개최할 때 당내에서 자신을 둘러싼 반대 기류가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는데요. 그는 나는 각오가 단단했고 십자가를 지고 있었는데 나의 분심이 전달이 참 안 되는구나라고 느꼈다라며 이렇게 문제가 많은데 언론은 징계 청구 사유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데 윤 전 청장이 징계 회피를 하기 위한 말에만 쫓아다녔다고 당시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이어 이 한심한 현상에 대해 정말 맥이 빠지는데 당에서도 이렇게 얘기하니까 참 의지할 데가 없고 심각하구나라고 생각했다라며 이쪽은 목숨을 걸고 하는 것이라고 당시를 기억했는데요. 그러면서 추 전 장관은 당시 민주당 수석 최고위원이자
국회 법사위 위원으로 검찰개혁을 함께 추진하던 김 의원이 자신을 말려달라고 다른 이에게 말했다는 얘기를 공개적으로 거론했습니다. 이는 윤석열 쿠데타 당시 윤석열 사단의 적폐검사의 인사청탁을 김종민 의원이 했다는 데 이은 두 번째 폭로인데요. 추 전 장관은 아주 작정이라도 한 듯 당시 상황을 세세히 설명하며 김 의원을 또다시 저격했습니다. 그는 김 의원에게 이야기를 들은 제 측근인 그분도 너무 어이가 없어서 저한테 전달을 그때 못했다. 그때 전달했으면 너무나 상처가 됐을 것이라며 상황이 끝난 뒤에 저에게 김 의원이 한 말을 전달했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그는 또 다른 당 핵심 관계자도 자신에게 다가와 여기까지만 하고 쉬라고 말했다고 전했는데요. 이 윤석열 검찰에서 그 12월 1일부터 12월 10일 열리는 그 사이에 여러 가지 언론 플레이를 많이 합니다. 네. 검사 징계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법무부 장관 주도의 징계위 구성이 잘못됐다, 부적법하다, 편향적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언론 플레이도 하면서 법적 문제 제기도 하고, 법적 문제 제기했다고 또 언론을 통해서 막 떠드니까 장관이 뭐 되게 부당한 일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분위기를 자꾸 만들어가는 거죠. 그러나 이제 이것도 그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총장이 제기했던 헌법소원을 각하하는 거죠. 이미 12월 4일이면 그러니까 원래 이제 연기하기 전에 징계위가 열리게 됐던 날인데, 바로 그런 장관이 그 징계위원 구성을 하는 것 자체가 위법하다라는 식으로 언론 플레이를 막 하니까 이제 모든 절차적인 그 주장을 하는 건 아예 다 받아줘버리자.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하고 다 받아주세요. 뭐라고 시비 걸더라도 네. 절차를 다 해소하고 갑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게 돼요. 12월 9일이면 그날이 아마 국회 본회의가 있었는데요. 공수처법 그렇죠. 개정안 통과. 네네네. 그 공수처장 추천위원회 구성에 관해서 그 개정안 처리를 하는 그런 본회의가 열려 있었는데, 그때 제가 장관 대기석에 앉아 있으니까 누군가 저에게 다가와서, 제가 이름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장관님, 검경 수사권 조정 마무리 다 지어 놓으셨고 이제 오늘 이 공수처장 제대로 뽑을 수 있게끔 법을 개정해 놓으면 장관님 큰 부담을 다 드셨고 큰일 하셨으니까 너무 노고가 크신데 다음을 좀 준비하시고 그러시면 안 되겠습니까? 나머지 남은 거야 뭐 저희들이 국회에서 입법으로 다 해결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내 정치 장래를 걱정하지 마세요. 나는 윤석열 개혁 저항 세력, 윤석열 검찰이 있는 이상 검찰 개혁은 대단히 어렵다고 보고, 윤석열 내가 개혁 다 해놓고 윤석열 검찰총장이 나가는 다음 날이 내가 나가는 날입니다. 내 염려하지 마세요. 내 염려하듯이 막 걱정을 하면서 장관님 성과가 컸습니다. 장관님 덕분입니다. 이제 좀 쉬셔야죠.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만 욕보셔도 됩니다. 나머지는 저희들한테 맡겨놓으시죠. 이렇게 얘기하니까 제 생각을 포기나 하는 줄 알고 제가 걱정이 좀 됐어요. 그래서 제가 고맙다. 진심으로 그렇게 평가를 해주니. 근데 나는 개혁하느라고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으니까 제 걱정은 하지 마시죠 하고서 보냈는데 어째 좀 찜찜한 거예요. 네. 추 전 장관은 12월 국회 본회의 때 장관석에 앉아 있었는데 누군가 다가와서 검경 수사권을 마무리 지었고 공수처장을 뽑을 수 있게 법 개정을 했으니 다음을 준비하라. 나머지는 우리가 하겠다고 말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이어 그래서 내 걱정 마라. 윤 전 청장이 검찰청장으로 있는 이상 검찰개혁은 어렵다며 윤 전 청장이 나가는 날 다음 날이 내가 나가는 날이라고 말해줬다고 덧붙였는데요. 그는 자신에게 이와 같은 말을 전한 의원에 대해 이름을 밝힐 수는 없지만 김 의원보다 선수도 더 높고 당의 핵심 의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당에서 언론을 통해서 계속 동반 사퇴론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한 답변은 청와대에 대한 답변이기도 하고 당에 대한 답변이기도 했다고 말했는데요. 추 전 장관은 당시 법무부에 매일같이 힘을 내라고 저를 지켜주는 꽃이 도착했는데 그것이 정말 위로가 됐다며 그분들이 릴레이로 저를 안 지켜줬다면 정말 무너졌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추 전 장관의 검찰개혁은 검찰과 언론 그리고 민주당 적폐 세력들과의 외로운 싸움이었다는 사실이 또다시 만천하에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이래서 180석이나 가진 거대 여당이 제대로 된 개혁을 못하고 있었던 건데요. 이번 기회에 다 솎아내야 합니다. 말 그대로 수박들이 암약하며 자신들의 권력 유지와 기득권 지키기에만 노력해 왔다는 건데요. 이러니 민주당이 지금의 이 모양 이 꼬라지가 되어버리고 만 겁니다.